가덴디 영문법 청기누설 시작합니다. 오늘 첫 강의 오픈이고요. 이 채널의 개설 목적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어시험 문법 문제의 정답을 맞추는 스킬, 나아가서 영어 독해를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문법 능력의 배양입니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진급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훌륭하신 각 학교 영어 선생님들, 그리고 숱한 학원 강사님들, 영어 문법의 실전 적용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수능 영어, 내신 영어, 편입 영어, 공무원 시험, 토플, 토익, 탭스, 기타 등등 목표하는 모든 영어 시험에서 만점 한번 받아봅시다. 저 가덴디 한번 믿어보세요. 영문법 시간이니까 첫 시간부터 영문법 얘기 바로 할 수밖에 없죠. 오늘 일단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영어 문법이란 일단 암기가 아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외워야 될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걸 제가 책임지고 최소한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외우라는 것만 외우시면 돼요. 더 이상 쓸데없는 것 같고 시간 많이 잡아버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강의 이해만, 제 설명에만 이해하는 데 초점 맞춰주시면 돼요. 동영상 반복해서 보시고 혹시라도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법에 대한 실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독해 실력도 같이 올라갑니다. 흔히들 얘기하죠. 문법에 밝으면 독해도 정확하고 빨라진다. 맞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영어 시험을 만점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탄탄한 문법 실력이다. 이 얘기죠. 다음 세 번째로, 자, 모든 영어 테스트는 일종의 패턴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패턴이라는 건 나왔던 게 또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기출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됐죠? 왼쪽에 지금 나와 있는 걸 보시면 품사, 문장 성분, 문장의 오형식, 준동사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가 지금 써놨는데 사실은 이걸 오늘 다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전반적인 얘기를 할 거니까 조금씩 건드려 볼 겁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영어는요, 일단 품사하고 문장 성분이 서로 다른 개념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편의상 한꺼번에 씁니다. 품사라는 건 명칭이고요. 문장 성분이라는 건 문장 내에서 어떻게 기능하느냐를 얘기하는 건데, 이 품사하고 문장 성분을 영어에서는 한꺼번에 설명하는 게 편리하니까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자, 명사가 있습니다. 이 명사가 문장에서 주어 역할도 하고 목적어 역할도 하고 보어 역할도 합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보호 역할, 영어에서 동사는 죽었다 깨나도 동사 역할밖에 못하고 부사가 형용사 꾸며주거나 동사 꾸며주거나 지 말고 다른 부사를 꾸며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명사, 거기다가 여기 지금 따로 혼자 놓여 있는 동사, 이거 두 가지만 있으면 사실은 여기 있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에 맞춘 모든 영어 문장들을 전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주어, 목적어, 보어, 동사가 전부 요것만 갖고 하니까. 그럼 흔히들 하는 착각이
명사가 제일 중요하구나. 따라서 동사는 가장 하는 일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동사입니다. 세상 모든 영어 시험에서 일단 단독 문법 문제로만 봤을 때 동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0% 이상입니다. 10문제의 문법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 중에 8개는 동사 관련 문제다. 그 얘기죠. 문장을 만들 때 주어, 목적어, 보호, 동사 이렇게 4가지가 필요한데 주어, 목적어, 보호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 동사가 해주는 일은 아무 일도 없고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왜 동사가 중요하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보세요. 동사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지금 steal이라는 동사를 하나 썼어요. 아주 멋진 단어죠. 우리 이거 어떻게 외우고 있죠? 훔치다.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남의 걸 내 것으로 만들다 이거죠. 자, 이 단어를 외울 때 영어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거 같이 외우라고. 이게 뭔데요? steal이라는 훔치다 동사의 과거요. 이러고 끝났나요? 아니었죠. 한 가지 더 외우라고 얘기 들었을 거예요. stolen. 뭐예요? 과거 분사. 자, 보세요. 이건 훔치다입니다. 즉, 동사의 현재형이죠. 다음, 옆에 있는 건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뜻을 적으면 훔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 여기는 요 첫 안에 어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이게 뭔데요? 우리나라 말로 과거 시제를 나타내주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그러면 훔치다는 지금 현재 훔치는 거지만 훔쳤다는 옛날에 훔쳤던 거. 끝난 상황이 되어버리죠. 영어도 steal, store 스페링이 바뀌었고 우리나라 말도 훔치다, 훔쳤다 스페링이 바뀌면서 의미가 달라졌죠. 중요한 건 말이죠. 바로 요 대목입니다. 여기 지금 stolen을 우리가 과거 분사라는 건 다 알 거예요. 그러면서 동사를 외울 때 현재형 외우고 과거형 외우고 과거 분사 흔히 얘기해서 PP라고 얘기하는 것도 같이 외우라 그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훔치다 steal, 훔쳤다 stole 그래 놓고 stolen 과거 분사는 무슨 뜻? 그러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명사가 문장에서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어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거나 보호 역할, 동사는 죽었다 깨나도 동사 역할만 부사가 형용사나 동사나 지 말고 다른 부사를 꾸며준다 그랬단 말이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동사는 동사 역할밖에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답답해요. 따라서 그 옛날 영어 초창기 시절 때 몇 가지의 단어밖에 몇 가지의 품사밖에 없었던 시절에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동사를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동사를 형용사처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놨어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먼저 나온 과거 분사를 써볼 거고요. 그 다음 현재 분사를 써볼 겁니다. 과거 분사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다가 ed라고 이렇게 생긴 짧은 치마를 입혀주고 현재 분사는 뒤에다가 이렇게 ing라는 롱스카트를 입혀줍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동사였던 걸 형용사처럼 쓰기 위해서 고쳐주게 된 거예요. 근데 왜 두 가지냐? 과거분사는 동사를 형용사로 고치는데 수동의 뜻과 완료의 뜻을 포함하면서 형용사가 된 거고, 현재분사는 능동의 뜻과 진행의 뜻을 포함하면서 형용사처럼 쓰기 위해서 고쳐준 겁니다. 그럼 원래 동사였을 땐 동사 역할밖에 못했었지만 이게 형용사가 되는 순간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그리고 보호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stolen이라고 지금 여기 썼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stolen은 수동의 뜻, 완료의 뜻을 포함하면서 형용사가 된 거니까 결국 무슨 뜻이 돼요? 결국 훔쳐진이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자, 훔쳐진이라는 뜻에는 뭐가 있어요? 일단 꾸며줄 수 있죠. 보호 역할을 할 수 있죠. 따라서 형용사가 된 건데 수동의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훔치는 게 아니라 훔쳐진 거니까. 완료의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미 상황 끝났죠. 훔쳐진. 됐죠? 그럼 아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얘가 steal이나 stole일 때는 동사 역할밖에 못했지만 이제 과거분사가 되는 순간 형용사가 돼서 능동과 진행의 뜻 포함하면서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며주거나 보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이죠. 자, 이것처럼 그럼 이미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steal 뒤에다가 ing를 붙였어요. 그럼 이른바 뭐가 되죠? 자, 현재 분사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능동과 진행의 뜻을 포함하면서 형용사가 돼버린 거죠. 그죠? 그러면 뜻은 어떻게 되겠어요? 훔치는 중인 이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훔치는 중인이니까 명사 꾸며줄 수도 있고 보호 역할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굉장한 발명이죠. 따라서 내친 김에 이런 것도 발명합니다. 동사를 명사처럼 써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발명한 게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근데 공교롭게도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기로 한 거죠. 그럼 이게 어떤 결론이 나느냐? 현재 분사도 동사 원형 ing, 동명사도 동사 원형 ing.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영어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똑같이 동사 원형 ing인데 어떤 건 현재 분사인지 어떤 건 동명사인지 구별하는 문제. 자, 근데 동명사는 명사처럼 쓰기 위해서 동사를 고쳐준 거니까 여기 명사 어땠어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죠?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해주냐에 따라서 똑같이 동사 원형 ing인데도 어떤 건 현재 부사고 어떤 건 동명사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생긴 게 똑같지만 steal 뒤에다가 ing를 붙였어요. 그러면 의미가 훔치기 이렇게 되겠죠. 과거 시제 선어말 의미를 붙여서 훔침, 그렇지? 따라서 이건 동명사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이럽시다.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처럼 쓸 수 있는 방법도 만들었고 명사처럼 쓸 수 있는 방법도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동사를 가지고 어떨 때는 명사처럼 어떨 때는 형용사처럼 어떨 때는 부사처럼 만능으로 쓸 수 있는 영어 최대의 발명품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나온 게 이른바 투부정사입니다. 여기서 부정이라는 뜻은 아니다가 아니에요.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어떨 때는 명사, 어떨 때는 형용사, 어떨 때는 부사처럼 쓸 수 있도록.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얘기를 봅시다. 앞에다 to를 발랐어요. steal 동사원역 씁니다. 우리가 이른바 투부정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때그때 의미가 다르죠? 명사처럼 쓸 때는 명사정법이라 그래서 훔치기, 훔침 그러면 되고요. 형용사정용법일 때는 훔치는 됩니다. 부사정용법일 때는 훔치기 위해도 가능하죠. 자, 그러면 원래 동사였었을 때에는 동사 역할밖에 못했던 것들이 자, 보세요.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형용사처럼 쓰기 위해서 고쳐놨더니 과거분사나 현재분사는 형용사랑 똑같으니까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혹은 보호 역할도 할 수가 있고 이해가죠? 동명사를 고쳤을 때는 자 명사랑 똑같으니까 동명사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투부정사로 고치게 되면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처럼 쓸 수 있으니까 여기 이 역할, 여기 이 역할, 부사가 해주는 여기 이 역할 다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결국 뭐예요? 여기 이만큼은 전부 다 자, 동사를 형용사나 명사나 부사처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변환시켜 놓은 거예요. 이런 걸 이른바 준동사라고 얘기를 하고 이 준동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보세요. 동사를 형용사처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 동사를 명사처럼 쓸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 심지어는 부사처럼 쓸 수 있는 방법까지도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동사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됐죠? 자 여기까지 오늘 오프닝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동사는 동사 역할밖에 못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동사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 지금 설명을 했고요. 거기다가 우리 알고 있는 시제, 가정법, 블라블라 기타 중요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동사 갖고 장난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수업은 앞으로 동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거고요. 그리고 나오는 것만 실제 모든 중요한 영어 시험에서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것만 가르쳐 드릴 겁니다. 됐죠? 자, 오늘 오프닝 여기서 이만 마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우리 약속합시다.